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8월 22일 이제 한 10일 남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국민의힘 신동욱 최고위원 후보자 모시고 현재까지의 전당대회 상황 그리고 주요 현안 인터뷰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두 분도 인사해 주세요. 네. 고생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지방 내려갔다 어젯밤에 올라왔습니다. 그렇군요. 지방 지금 지방 합동연설회. 합동 연설회가 계속 있었는데 오늘은 원래 이제 일산 파주에 고향에서 하기로 했는데 네. 후회도 나고 해서 온라인으로 대처를 했죠. 예. 그렇군요. 그 마지막 연설회 합동 연설이었는데 어떠셨습니까? 소회랄까? 글쎄요, 뭐 저는 사실은 뭐 최고위원 출마하면서 예. 나름 가지고 있던 어떤 우리 당을 어떻게 재건해야 될까 이런 고심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예. 이제 막상 선거 전에 들어가 보니까 주장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극단화되는 현상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전당대회 분위기도 이게 뭐 그 밖에서 보시기에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안에 들어가서 보면 굉장히 과열화된 측면이 좀 있는 것 같고. 밖에서 보기에도 과열돼 있어요. 그렇습니까? 예. 예. 그래서 글쎄요, 뭐 관심이 없는 것보다는 이게 더 나은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했던 그 당의 재건과 이런 것, 저는 원래 이게 그 일단 당의 뭐 개혁 경쟁 이런 전당대회로 치러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예. 근데 저도 어쩔 수 없이 이제 막 그 뭐 표가 쏠리는 현상들이 막 보이니까. 조금 긴장감도 있긴 합니다만 조금 아쉬운 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좀 그렇습니다. 예. 어제 대전 전당대회를 보시고는 많은 분들이 이제 특정 후보 관련돼서는 약간 광기인 것 같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이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박성대 시장이 말씀하신 예, 건 당대표 누군지. 후보 말씀하신 그렇죠, 것 같아요. 당대표 후보죠. 장동혁 예. 후보 말씀하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최고의 후보 중에도 좀 굉장히 아니요, 당 대표 후보 중에도 여러분이 예. 제가 보기엔 또 다른 여러분이 분도 또 다른 분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저도 광기가 좀 있어야지 당선되는 거 아닌가요? 원래 정치가 물론 뭐 이제 언론이 아니면 뭐 이게 좀 웃으시는데 예. 뭐 이번 전당대회에서 뭐 이렇게 서로 비방전이 오가고 하는 것을 예. 뭐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고 뭐 아수라장이 됐다 이런 표현도 쓰시는데 뭐 그런 그건 아니고요. 네. 지금 저희 전당대회가 열리고 있는 이 시점이 사실은 내부적으로 뭔가 내부 문제가 정리된 일단 민주당 같이 이런 상황에서 치러지는 것이 아니고 계엄과 탄핵이라는 아주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이걸 두고 어쨌든 지지자들의 생각이 좀 다르기 때문에 예. 서로에 대해서 뭐 비방이 좀 있고 이런 부분들은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예. 그렇군요. 그 당대표 후보 선거도 치열한데 최고의 후보들도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뭐 저에게 치열하다 그러면 제가 잘 못 싸운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신동 후보만큼 다 잘하고 있는데 아니요, 뭐 여러분이 예, 뭐 예. 다들 뭐 나름 이제 요즘 특히 이제 방송을 통해서 인지도가 있으신 분들이 예. 제도권 과거와는 좀 다른 양상으로 보입니다. 이번 전당대회를 그 방송이라면 보니까 유튜브 방송? 아니요, 뭐 유튜브뿐만 아니고 지상파 방송에서도 굉장히 이름을 많이 알린 분들이 현역 국회의원은 아닙니다만 아하. 그래서 예전에는 주로 이제 현역 국회의원들끼리 경쟁하는 이런 예. 구도였는데. 예. 이제 전 세계적인 조류인 것 같기도 해요. 이게 뭐 유럽의 뭐 대통령이 되는 분들 이런 분들도 제도권에서는 전혀 뭐 이렇게 주목받지 못하다가 대중 정치로 성공한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우리 당 전당대회도 보니까 저는 처음에 사실은 현역 의원으로 출마한 게 이제 저하고 여성 최고의 최수진 의원, 그 청년 최고의 우재준 의원 이게 예전에 비하면 현역 의원이 거의 출마를 안 한 것처럼 보여서 조금 싱겁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제가 이제 경선을 해보니까 대중적으로 인지도를 높인 분들의 그 기세가 상당히 크더라.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이런 분위기로 정치가 좀 갈 것 같은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조선일보도 얼마 전에 두 분도 아마 예. 방송을 통해서 많이 알려져서 그런데 사실 방송을 통해서 알려지시기로는 우리 신종욱 그럼요. 의원만큼 이거 보십시오. 앵커가 지금 10년 넘게 앵커 하셨잖아요. 저 뉴스 메인 뉴스 앵커셨잖아요. 예, 뭐 저는 네. 아니 그러니까 네. 그 제가 생각하기에 인지도는 그렇습니다만 예. 어쨌든 좀 화끈하게 매운맛을 보여줄 수 있는 방송으로 많이 알려지신 분들 알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상당히 어떤 그 지지의 결집도가 보이더라는 거죠. 네, 그런 네. 분들은. 예. 조선일보에서 그 이번 국민의힘 전당 전환길밖에 안 보인다라는 기사가 있었는데 오늘 오후에 윤리위 징계 결과 경고 나왔잖아요.
이제 그 부분은요. 제가 뭐 있는 그대로 좀 말씀을 드릴 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전한길 강사님이 굳이 거기 오셔서 이제 그런 것을 굳이 첫째 날 연설할 할 때 필요가 있었을까? 왜냐하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쨌든 저희 지지층의 정치적 영향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뭐 후폭풍이랄까 이런 것도 좀 이제는 책임감 있게 행동을 하시는 게 맞는데 예. 다만 그분이 그날 한 행동을 당원 당규에 비춰봤을 때 저는 뭐 이게 뭐 징계감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다른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 제가 그래요? 현장에 있었는데 별로 그분이 한 게 없어요. 그분보다 훨씬 더 센 사람이 많았다. 센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어제 대전에서도 제가 화장실을 가려고 하는데 어떤 예. 분이 예. 계속 그 대회장 안에서 저를 계속 카메라를 들고 따라다니면서 저를 비방을 하더라고요. 화장실 안도 따라서 찍었어요. 그럼? 그 여성분이어서 화장실 안까지는 못 따라 들어와서 그래서 네. 제가 화장실로 제가 들어갔는데 그래서 화장실 가셨구나. 예. 그래서 계속 그런데 이게 제가 보기엔 있을 수 없는 그 수위의 아. 비방을 하면서 그분도 쫓아- 당원이에요? 아 당원만 당원이니까 아마 들어오셨을 거예요, 예, 아마. 예. 근데 이게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게 꼭 그러면 전한길 강사만 이게 징계할 사안인가? 라는 생각도 들고 그날 사실 전한길 강사가 물론 뭐 김건식 후보하고의 이제 언쟁 끝에 뭐 배신자라고 그랬더니 그 같이 오셨던 주변의 분들이 그분들이 전한길 강사님을 따라오신 분들이 아니고 예. 다른 분들을 지지하러 따라오신 분들이에요. 예. 이제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폭발력이 생겨서 그런 건데 좀 언론이 너무 과도하게 이제 기사의 제목을 뽑으면서 무슨 아수라장이 됐다 그러는데 아수라장이 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전한길 강사 안 오셨던 어제도 네. 그 기준에 따르면 아수라장이었고 열기가 굉장히 높았다. 점잖게 표현하면 근데 이재용 전 의원님 국민의힘 의원 출신이셨는데 지난주에 그 영상을 보시고 이분이 엄청 큰 충격을 받고 저 정도 했으면 끌려 나갔어야 될 상황인데 전혀 끌려 나가는 당직자들이 뭘 했는지 이재용 모르겠다. 전 의원님의 네. 정치적 성향이 반영된 표현이신 것 같아요. 아, 그 그래요? 부분이. 왜냐하면 저는 바로 있었는데 뭘 끌려 나가요? 아니 문제는 뭐 그 내부에서 어떻게 이제 그것이 비춰진 거고 관계없이 국민 전반에 지금 그런 식으로 좀 각인이 됐고요. 그런 부분에서 당이 좀 어떤 정치적으로 아니요, 수습하는 각인이 됐다는 모습을- 표현은 네. 제가 인정을 하지만 네. 입이 삐뚤어졌어도 저도 말은 바로 해야죠. 네. 그 전당대회장 안의 분위기라는 것이 예. 전한길이라는 분의 특수한 이를테면 뭐 유명한 분이 들어오셔서 그랬기 때문에 이게 더 크게 부각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전한길 강사님도 좀 생각을 달리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예. 왜냐하면 그 다음 날도 이제 오지 마라 그래서 그 부분은 내가 수용하겠다. 왜냐하면 본인도 별 생각 없이 전당대회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지. 왜냐하면 정치인이 아니시잖아요 이분이. 해서 이제 가봤는데 왜 그럼 언론 그 비표를 받아서 들어갔는지 이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 예. 갔는데 전한길 뉴스. 갔는데 어쨌든 이제 김건식 후보가 왜 당신이 여기 왔냐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서 그랬다는 거고 아마 전한길 씨도 앞으로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본인 스스로가 내가 한마디 하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이제 호응을 하는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느끼셨을 거고 그래서 이번에 경고는 아마 그런 차원의 경고지 그분을 거기에서 그렇게 했다고 해가지고 예. 무슨 출당을 시킨다거나 이렇게 제명을 한다거나 제명할 사안 아니다. 당연히 아니죠. 그래요? 그러면 예. 거기에 있는 분들 절반은 제명해야 됩니다. 아. 전당대 오셨던 분들. 그걸 당헌 당규를 가지고 제명한다 그러면 예. 당신이 유명하니까 정치적 책임을 져라, 윤리적 책임을 져라. 예. 이거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동이 되고. 아니요, 그 선동이라는 것이 막 예. 우리 누구를 어떻게 합시다 이 선동이 아니고 예. 그냥 소리를 한번 지르시더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리 막 지르는 게 아니라 김구식 후보 얘기할 때 배신자 이런 그러니까 거 이제 같이 그건데 있는데, 예. 그거보다 훨씬 더 강한 사람 많았다. 언론에 그럼요. 주목하지 제가 않아. 여기서 말할 수 없는 같이 수준의- 출마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아. 가장 심한 거는 당 대표로 출마한 그분의 지지자들이에요. 다른 누구죠? 사람 당 대표로 출마하신 장동호 의원, 아니요 김문수 후보. 조경태 후보 조경태 후보. 아 네. 조경태 후보. 후보의 지지자들이 가장 소란스럽게 합니다. 제가 아, 보기에는. 그래요? 예. 근데 이제 앞에 나서서 나가서 단상에 직접 올라가서 선동한 게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 손 단상에 상징성- 올라갔다고요? 올라갔죠. 그 프레스에서 나와서 프레스 센터에 갑자기 앞으로 벌떡 나와서. 일어나서 앞에 네. 뛰쳐나가서 이제 서서 그래서 막 이제 그렇죠. 팔뚝질을 예, 하시고. 그 얘기는 뭐 저는 뭐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 이게 뭐 우리 전당대회라는 것이 이런 정도로 서로 상대방 후보를 비방하는 상태로 간 것은 모든 우리 당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경선에도 아름답게 해야죠. 저도 그래서 어제 저 따라다니면서 그런 분들한테 그냥 지지하시는 분을 네. 지지하세요. 저한테 뭐 이렇게 생각이 다르다고 이러셔도 그러니까 이제 그 전남길 씨에 대해서 계속 얘기 나온 이유는 이분이 이제 부정선거론에서도 긍정적이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나중에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에 묻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윤 전 대통령과 절연을 못하게 하는 그런 요인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전한길 예. 씨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이렇게 길게 하면 끝도 알겠습니다.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뭐 그분도 이제 이 정치의 그 안에 들어와서 보면 본인의 처신이 어떤 것이 적절한지 이제 생각을 하실 텐데 예. 조금 더 두고 보시고 예.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를 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분의 거취를 당해서 강요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다. 존경하는 그 신동 의원님께 하나만 딱 여쭤봐도 될까요? 전환기 씨 관련돼서.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하나만. 얘기가 예전에도 나왔어요. 이제 네. 전환기 씨에 대해서 당의 스펙트럼상 포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걸로 기억하는데 물론 이제 당원권 정지나 제명 이런 부분에서 법적 처분, 그러니까 행정적 처분에 대해서는 형식적으로 지나쳤다라고 판단할 수는 있다고 봐요. 전환기 씨가 지금 국민의힘에 도움이 됩니까? 저는요. 국민의힘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은 좀 네. 다른 차원 같아요. 네. 그러나 어쨌든 저희 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에게 예. 그분이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한길 씨가 국민의힘의 평당원이잖아요. 근데 그 평당원 한 사람이 한 달 정도 됐습니다. 그 이제 평당원 한 사람이 어떤 큰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는데 예. 글쎄 그분이 어떤 특정 정치적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이분을 지지한다고 해서 도움이 예.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고 예. 예를 들어서 저를 좋아하는 분들이 뭐 부정선거를 주장하시는 분이 저를 좋아해요. 그렇다고 저를 내쫓을 수 있습니까? 그거는 별개의 문제라고 보고요. 예. 그 부분에 대한 토론은 혹시 필요하면 저는 할 생각은 있습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전환기를 전혀 모릅니다. 예. 전혀 모르고 근데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제가 자꾸 이 비유를 들지만 그럼 김어준 씨가 민주당에 도움이 됩니까? 이거 같은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중도라든지 이런 저희들 쪽에 있는 경우에는 김어준 씨가 굉장히 우리 그 정치를 어지럽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분이 거의 황제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저 우리 그 신 의원께서는 전환길 씨를 약간 오른쪽 김어준으로 지금 포지셔닝 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 말씀.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렇게 갈 가능성이 있는 분이긴 하죠. 약간의 극단적이 그래요? 있다고 한 건 비슷한 양상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김어준 씨가 이렇게 계엄을 두둔한다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천하나 그건 이제 음모론 이런 거 주장했잖아요. 지금 계엄은 아니지만 그분도 자기 진영에 문제가 있었을 때는 정말 상식적으로 알겠습니다. 인정할 수 없는 저도 그건 부분에 100% 인정합니다. 주장을- 네, 김어준 씨 주장에 문제가 많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민주당이 과거에는 극단화된 것은 맞아요. 훨씬 더 김어준 씨의 주장에 이상한 주장이 그러니까 많았어요. 과격하고 이상한 주장이 있다는 것과 아예 헌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주장을 하는 거는 그 다르다는 얘기죠. 그분도 헌법의 테두리 벗어난 주장 저는 많이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건 예. 맞는 자, 이거는 뭐 의원님의 저희가 오늘 입장이시니까 주제가 아니니까 더 이상 뭐, 저 예, 최고위원 네. 출마했으니까 좀 다른 얘기죠. 예. 최고위원 출마하셨는데 지금 이제 당이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어제 이제 예. 김건희 특검이 통일교와 국민의힘 입당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 당사 압수수색을 시도를 했는데 그거 정말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인데 깜빡 잊어버릴 뻔했습니다. 예, 이거 하세요 이제. 예. 그 두 분 다 언론사에 계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전 있습니다. 전 나가서 지금 아직 현재 현재 예. 저 큰일 언론사를 압수수색 같은 거 들어왔을 때 이제 우리가 언론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늘 이제 막아서고 이제 이런 경우가 그렇죠. 이제 많이 있었고 정당의 당사도 거의 언론사만큼 어쨌든 그 법으로부터 엄격하게 지켜져야 돼. 그러니까 함부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엄격하게 지켜져야 되는 곳인데 예.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저희 당에 통일교 신도도 있을 수 있고 기독교 신도도 있고 불교 신도도 있고 여러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 당 분들도 왜 그 통일교에 관련된 몇 분 때문에 우리 당사를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지 저희 당의 당직자들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무슨 명단을 가져와서 이분들이 이 당 사람인지 맞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한다고 그러면서 당원 명부를 500만 명짜리 다 내놓으라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저는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밖에서 뭐 엄청 대단한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렇다고 해서 예. 그분들이 우리 당 당원이다. 그것과 이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래서 도대체 이게 구체적으로 A, B, C, D, E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게 정당 활동과 관계된 부분에 잘못이 있는 것이라면 저희 당하고 얼마든지 협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 좀 확인을 해달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당원 명부라고 하는 것은요. 당원 명부를 검찰이 그렇게 함부로 막 뺏어가고 이런 상황이 생기면 저희 당에 가입을 안 하죠. 본인이 어떤 정당에 가입해 있는지를 숨기고 싶은 분들이
저는 적어도 30% 이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업하고 이런 분들은 내가 당원 가입은 하지만 아하. 내가 이 당 당원이라는 걸 밝히고 싶지 않은 분들 많거든요. 예, 예. 그게 바로 정치활동의 자유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도대체 김건희 특검이 저희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왜 봐야 됩니까? 왜 다 봐야 됩니까? 그리고 더구나 이거는 종교의 자유와 정당활동, 정치활동의 자유를 동시에 침해하는 겁니다. 예. 그분들이 통일교 분들이 무슨 뭐 이적 단체입니까? 그분들이 기존 교단의 입장에서 보면 뭐 일종의 뭐 약간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 교파긴 하지만 그분들이 무슨 저희 나라에서 종교 활동을 하지 못하는 그 불법 종교 단체입니까? 저는 그거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설사 그분들이 예. 저희 당의 대표 선거에 뭐 개입을 하기 위해서 자, 우리 당 도와주시는 A 의원이 있는데 자, 이분 이번에 대표 나간데 우리 좀 당원 가입해서 도와주자. 이런 일이 설사 있었다고 하더라도 예. 거기 안에 어떤 실정법 위반이라는 부분이 분명히 제시되지 않으면 영장에 예. 정당법 위반 등이 기재가 돼 아니 있었던 거죠. 정당법 그러니까. 위반을 뭘 위반을 했냐고요. 윤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2020년 11월에 건림업사 전성배 씨한테 윤심은 정확히 뭡니까? 전당대회 동원해야 할 당원 등이 어느 정도 규모로 필요한가요? 서로 문자 내용이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제 말씀이 예. 전당대회를 우리가 하는데 제가 만약에 당대표 출마했는데 제가 잘 알고 있는 목사님한테 예. 저 신도 좀 가입 좀 시켜주세요라고 얘기를 했다고 치자고요. 예. 그게 정당법으로 보면 엄격하게 보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 때문에 당원 명부를 다 내놓으라 할 정도의 헌법적 가치를 특검이 함부로 그렇게 가볍게 생각해서는 되겠냐는 거죠. 저는 특검이 신동욱 의원님이 최고위원이 되시면 특검이 충분히 신동욱 의원님과는 협의가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협의를 해야죠. 이미 그거는. 특검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500만 명 당원 명부를 다 달라고 한 건 아니고 특정 시기 아마 지금 박정호 앵커가 얘기한 대로 22년 11월부터 23년 초에 있었던 전당대회를 염두에 둔 통일교의 조직적인 입당이 있었냐. 만약 조직적인 있었다면 50만 명 통일교원들이 조직적으로 그중에 일부가 입당했다면 이건 정당 활동을 훼손하는 거죠. 그렇죠. 조직적으로 사실 전당대회를 방해하는 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 그거를 방해. 확인하는 차원에서 그런데 제가 그 시기에 대해서 일부만 대조해보자. 당원 명부도 다 필요 없다. 기술적인 방법에서 당원 명부와 통일교 교인 명부를 비교해서 추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이제 특검이 얘기를 했거든요. 20명을 가져왔는데 한 명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건 아마 샘플인 걸로 알고 예, 있어요. 샘플 20명 가지고 한 분도 없는 것이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나친 압수수색이라는 게 뭐 길게 할 필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도 있습니다. 문득 한 가지 그 사례가 떠오르는데 과거에 이상직 의원 지금 이제 깜빵에 있습니다. 이분이 이스타항공 창업주인데 과거에 저 그 민주당에서 대선 후보할 때 저 친문 당원 마구 이제 모집하고 다 각자 이제 난리가 났어요. 그때 이상은 저 그분이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지위를 이용해서 이스타항공 임지 저 뭐냐 직원들 예. 대거 가입시켰다는 그 저 뭐냐 의혹이 있었고 사실 노조에서 그걸 다 저 까서 드러내서 폭로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때 만약 검찰이 지금 저 민주당 당원 명부 다 내놔요. 거기에 저 이스타항공 직원 몇 명 있나 이렇게 했다면 민주당이 어떻게 나왔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저는 이거는 좀 저도 이건 아니라고 제가 봅니다.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정말로 조심해야 되는 게 예. 거기에 통일교를 끌어들인 거잖아요. 통일교의 어떤 그 윤 본부장이라는 분이 본인 통일교의 교세 확장을 위해서 뭐 이쪽과 어떤 걸 딜을 했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건 조사해 보면 나올 것인데 이게 저희 당을 무슨 통일교다 신천지다라는 과거 특수부 검사들이 전형적으로 쓰던 방식 아닙니까? 여러 언론 플레이 해가지고 이상하게 비도덕적인 듯한 뉘앙스를 언론에 먼저 보내고 그러고 압수수색 들어오고 그러고 그거 막았으면 우리 공무집행 방해당했다고 또 알겠습니다. 한 번 하고 그런 방식을 해서는 안 된다는 지금 거예요. 특검이 입장은 국민의힘 측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하는 것이고 500만 명 다 달라고 했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협의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작에 협의를 협의는 하시지 어떻게 압수수색 영장을 바로 들고 옵니까? 이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와서 그건 언론 협의를 플레이- 시도했는데 안 된 것으로 아닙니다. 제가 언론 알고 플레이라고 있어요. 저는 봅니다. 압수수색 영장 들고 오기 전에 이런 거에 대해서 이미 제출 좀 해주시죠 하는 것이 그게 협의지. 영장 들고 문 앞에 와가지고 이거 협의 안 되면 우리가 털 거야. 이거는 아니죠. 그거는 저는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최고위원 후보자 신동욱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끝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5분 남았어요. 예, 예. 이름 한번 불러드렸습니다. 최고위원 감사합니다. 나오셨다. 예. 지금 이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된 상황이긴 한데 당에서도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공식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수사에 대해서 저희가 뭐 언급할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저는 윤 전 대통령을
이렇게 뭐 저희 전직 대통령이셨기 때문에 그분이 수사받는 것에 대해 심정적으로 뭐 안타깝다라는 뭐 생각은 하나 가지고 있고 예.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분이 수사받는 것과 특검의 지금 언론 플레이 방식이라든지 뭐 그분이 속옷을 입고 있었네 뭐 들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분이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그분의 방어권이라든지 인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존중해서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지금 뭐 제가 뭐 특별한 언급을 할 것은 없습니다만 뭐 그러나 그분도 역시 뭐 기준에 맞게 수사. 아니 저는 좀 전에 윤 전 대통령의 김건희 여사 법적 방어권은 당연히 피의자에서 보장돼야 되는 100% 그건 동의하는데 이것만 묻고 싶어요. 예. 지금 그 윤 전 대통령을 절연하느냐 마느냐 갖고 논란이 있지만 뭐 예를 들어 윤 전 대통령 계엄이나 이런 건 일부 주장하는 분들이 뭐 이재명 대통령의 민주당에 너무 말도 안 되는 폭거를 하니까 그랬다. 라는 최소한의 어떤 그 논쟁의 빌미 정도는 되는 것이 있을 수 있으나 지금 그 김건희 여사의 목걸이라든가 물론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정황을 볼 때 사실 가능성이 높은데 이렇게 목걸이 받고 지금 이러한 그 행동들은 그 이 민주당의 그런 뭐 방해나 잘못하고 관계가 없어요. 이것은 이 전 김 여사 본인의 이것은 정말 비리나 부패 문제인데 이것만으로도 두 부부하고 절연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주장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저희 보세요? 절연 안 했습니까 그런데? 아니 근데 지금도 뭐 재입당하면 받아줘야 된다라는 얘기도 그건 나오고. 개인의 입장이고 네. 저는 절연이라는 것은 무슨 계약서를 써야지 절연하는 것처럼 자꾸 언론이 그런 프레임 속으로 몰고 들어가고 특히 그게 이제 민주당도 이런 건 나올 때마다 그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 국민의힘은 여전히 윤 어게인 정당이다, 내란 정당이다. 예. 이제 그 프레임이 민주당의 프레임인데 저는 그 프레임에 우리 스스로도 그 프레임 속에서 자꾸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 도대체 윤 전 대통령과 관계를 유지를 해야 되는지 그런 거라면 어떻게 지금 구치소에 있는데 면회를 가시는 분도 한 분도 없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꾸 묻는 것에 대해서 좀 이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김문수 후보가 재입당한다면 받아준다. 이거는 정말 아니라고 봐요. 이거는 아니요, 근데 그거는 그분이 오셨을 때 물어보시고 제가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자, 전환길 씨가 제일 이슈가 돼 있는데 전당대회에 전환길 씨의 가장 큰 주장이 윤 어게인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저도 국민의힘의 다수는 당원들의 예를 들어 80만 책임당원 있으면 그 다수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107명 의원들의 다수도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이분들이 다 조용히 계세요. 제가요. 그래서 전환기 씨의 제가 목소리 이게 전환기 씨를 울려 옹호하려고 퍼지는 하는 거예요. 것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이걸 자꾸 오해를 하시니까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윤 어게인이라고 하는 출발점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받을 때 이분이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게 윤 어게인인데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대통령을 모시자 이런 뜻 전혀 아니고요. 윤석열 대통령 아까 말씀하신 있었을 때 뭐 민주당하고 관계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 당이 당했던 뭐 그런 민주당의 폭거라든지 이런 것들 잊지 말자는 정신을 윤석열이라는 그 매개체를 가지고 설명을 하시는 분들이 윤 어게인이지 그분의 무슨 재입당 그분을 대통령을 다시 모시자 전환기 씨 본인도 그거 아니라는 얘기를 수차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자꾸 저희하고 엮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 아닙니다. 적어도 저는 믿으세요. 그거 아닙니다. 예. 한 1분 남았어요. 최고위원 후보자로서 당이 어떻게 바뀌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나. 저는 오늘도 그 얘기를 합니다만 저희 당에 저하고 출마해서 이제 여러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사실은 양극단은 좀 위험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에 무슨 청산이다, 뭐 누구를 내보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신중하게 하는 것이 옳고 저희 당의 혁신과 개혁은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이를테면 당원들의 목소리가 일부 의원들의 목소리에 묻혀서 완전히 들리지 않는 이런 정당이 아니라 그 당원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이 됐다 그러면 지금과 같은 사태는 저는 안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어떻게 시스템을 갖춰서 당원들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시키고 그 당원이 결국은 국민이거든요. 저희 당원이 극우가 아닙니다. 저희 당원이 저희 당을 좋아하는 국민입니다. 그분들이 우리 당을 다시 좋아할 수 있게 만들고 거기에서부터 중도 확장을 시켜나갈 수 있는 그런 정당 만들어야죠. 그거는 저는 결국 사람 한두 명 내쫓는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다.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우리 당이 어떤 시스템을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이제는 본격적으로 하고 완전히 다시 일어서는 정당이 되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당원 중심의 시스템을 통해서 당의 희망과 비전을 만들겠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고 듣겠습니다. 바쁘신데 오늘 나와주셨습니다.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